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공기업을 선택하시라. 제발 공기업으로 들어왔으면 사기업 넘보지 마세요. 공기업 합격 때까지 왜 2년씩, 3년씩, 4년씩, 5년씩 가는가? 현재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왜 취업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본질적인 것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왜 선택하는가라는 거예요. 공기업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일을 겪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버텨나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린 뭐를 해야 되지? 공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요 네 가지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죠. 우리 왜 취업을 할까요?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돈을 벌어야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그냥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취업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와 있느냐면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도 벌어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비정규직 취업도 괜찮아. 제가 관리형반 학생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무기계약직이요. 선생님, 비정규직 이번에 인턴 나왔던데 한번 해볼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는 비정규직 계약직은 어떤가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뜯어 말려요. 실제로도. 이거를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취업이 중요해서 25%, 직무 경력을 쌓기 위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이 어려워서. 여기서 제일 가슴 아픈 말은 취업이 중요해서 정규직이 어려워서. 그나마 납득이 가는 건 직무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취업이 어려울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업 정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취업 정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취업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정보가 좋은 것인지, 어떤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를 몰라요. 전부 다 뭐만 하고 있어요? 다 카더라 같기도 하고, 다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 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내 가지고 있는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해요.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옆에서 보더라도 이 스케줄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옆에서 계속해서 푸시를 넣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정말 많은 고비를 거쳐왔는데 우린 그걸 못 봐요. 왜? 그냥 커뮤니티에서는 저는 이런 일을 겪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 취업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취업 정보를 골라내기가 힘든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경험이에요.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몰라요. 사실상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통계 자료를 보다 보면은 공기업 취업에서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가 NCS 필기였어요. 두 번째도 NCS 필기였어요. 그러니까 1, 2위 차이의 격차가 엄청 컸어요. 그런데 요 근래 오면서 뭐가 어렵냐면 1위는 역시 필기인데 2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뭐다?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잘 못 쓰겠어요.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인턴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로 요 근래 들어서 많이 듣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내가 겪은 일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힘들든 뭐 하든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옆에서도 별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험이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이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치지 않으려면, 힘들지 않으려면. 그래서 인턴도 알아보고 뭐도 알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진로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어. 공기업 취업 강사로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드는 거, 선생님, 대기업과 공기업 같이 준비를 해도 되나요? 될 때도 있었고요.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마지막, 기업 정보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것. 어떤 공기업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340여 개가 있습니다. 딱 대부분 유튜브에서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왜? 340여 개의 공기업을 다 써야 된다. 못 씁니다. 당연하죠. 하루에 하나씩만 써도 340일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요? 그리고 340여 개의 공기업이 모두 다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에 띄는 공기업, 잘 보이는 공기업, 카페에서 잘 나오는 공기업들, 우리가 모르는 공기업까지 다 합쳐서 해봐야 146개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거기서 걸러내면 106개 정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갈 공기업은 20개 정도가 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년에 20번을 써야 된다면 대부분 공채 기간, 자소서를 쓰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면접까지 몇 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못해도 2개월 이상입니다. 그걸 20군데를 쓴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치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20주가 걸립니다. 5개월 이상을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기만 보러 다니는 거예요. 1년에. 그 중에서 2달 제외합시다. 이걸 다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1차 서류에서 떨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8군데, 6군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많이 와야 합격할 기회도 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기회가 온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습니까? 요즘엔 대부분 필기에서 꽈락도 있는데. 그거예요. 가점을 많이 맞아서. 그러니까 몇 명을 뽑든 상관없는 거예요. 준비만 되어 있다면 몇 명을 뽑든 1명을 뽑든 2명을 뽑든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100명을 뽑든 1000명을 뽑든 수십만 명을 뽑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난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기회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회가 많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의 기회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기업, 공기업, 뭘로 갈래?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기업에 다 맞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기업에 맞는 사람들도 있고요. 공기업에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설명회를 하는 이유인데 사기업과 공기업은요. 채용 방식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제발 공기업으로 들어왔으면 사기업 넘보지 마세요. 사기업을 가려고 하면 그냥 사기업을 가시든지 그만큼 공부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요즘엔 수시 채용이고 직무 중심 채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 경험을 중시하고 직무 경력을 중시하고 직무 전공을 중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솔루션은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직무를 먼저 알아야죠. 직무,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공부와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추측이 아니고 내가 관심 있는 직무를 2개에서 3개 정도 골라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산업군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직무 경험을 쌓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거꾸로 돼 있죠. 대부분 직무 경험을 먼저 쌓아요. 그 다음에 이걸 공부를 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컨설턴트 분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나한테 맞는 거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직무 경력을 쌓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업 지원을 하는 솔루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공기업은요. 공기업은 필요 스펙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지원 기업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기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공기업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공기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공기업을 선택하시라고. 어떤 직무를 택하든지 본인이 많은 경력과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경력과 경험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단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협력적이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둥글둥글하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 공기업에서의 대부분의 자소서는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을 쓰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사기업을 지원했을 때 가장 걸리는 것이 나이이신 분. 왜냐? 공기업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청년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38세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 지원을 했을 때 걸리는 게 나이이신 분. 세 번째, 이직 준비하고 있으신 분. 여기에서는 요거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나는 여기에서 커리어를 쌓았어. 그리고 이 커리어를 이어서 이 직무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기업하고 안 맞아요. 왜냐? 어떤 이직이냐 하면은 그냥 너무 힘들어. 다니고 있는 게. 계속 야근도 해야 돼. 그런 분들이 저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성과주의가 싫거나 질려 있으신 분. 비슷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성의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 전 이런 분들은 지원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안 돼요. 저는 성과를 내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뭔가 딱 했을 때 하나 딱 내가 뭔가를 이끌고 주도해서 딱 해가지고 성과를 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목받고 이런 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공기업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공기업 합격 때까지 왜 2년씩, 3년씩, 4년씩, 5년씩 가는가? 요즘에 공기업 브이로그들도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런가? 라고 한번 봅시다. 처음에 스펙을 쌓아요. 요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뭐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느냐 하면은 아까 성과주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공기업이 사람을 많이 뽑든 적게 뽑든 간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알겠어요.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성과주의에 시달려 왔잖아요. 뭔가를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벼락치기. 근데 스펙 준비 단계에서 벼락치기가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물론 기사는 안 됩니다. 기술직 기사는 안 됩니다. 한국사, 한국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2달 정도 학원 다니면서, 토익 학원 다니면서 850 딱 만들고, 한 달 만에 한국사 딱 따고, 그 다음에 커말 한 달 정도 딱 따고, 그렇게 해서 한 4, 5개월 스펙 딱 따서 올게요. 안 옵니다. 장담할게요. 한 8개월, 9개월 뒤에 나타납니다. 다 지쳐있는 몸으로. 선생님, 이제 NCS 하려고 막 지쳤습니다, 이제. 너덜너덜해졌어요. 스펙 준비하다가. 저 그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한 달간 쉬고 오랍니다. 자, 한 달간 쉬자. 선생님, 안 돼요. 저 하반기에 몇 군데라도 써야 돼요. 어차피 안 된다. 가라. 어차피 안 된다. 내년 상반기에 놓으자. 왜 그런지 아세요? 너덜너덜해지잖아? 그렇게 해서 NCS 공부하잖아? 그러면 바로 꺾여요. 처음에 NCS 공부한다고 탁 들어오잖아요. 우리 관련반 분들 보면 그래요. 한 달 하면요. 선생님, 별거 없어요. 괜찮아요. 더 시간을 주진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개의 운명을 아니까. 의욕이 생기죠. 그리고 NCS 공부 1개월에서 3개월 하죠. 이때 대부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떠냐? 의심합니다. 아까처럼.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닌가? 그럴 때 무슨 유혹이 들어오냐? 유혹이 싹 들어옵니다. 어떤 유혹이? 인턴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무기계약직이 떴던데 나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쫙 들어옵니다. 선생님, 자소서에 쓸 게 없어서 인턴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턴은 자소서 안 씁니까? 심지어 인턴은 자소서 보고 면접으로 가는데? 근데 자소서 쓸 게 없어서 인턴을 쓴다고요? 이상한 거예요. 차라리 나는 이 기업에 무조건 갈 거예요. 나는 건강보험공단에 무조건 갈 거예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자소서를 잘 써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웬만큼은 쓰는데 건보 다 합쳐서도 이거 좀 애매해요. 서류 뚫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나는 건보는
정말 가고 싶어서 저 거기 인턴 할래요. 그러면 해도 됩니다.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이 건보야. 왜? 거기는 서류 전형이 없으니까. 그 인턴 하면 서류 전형이 없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갔다가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다 까먹어요.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입사 희망이 생겨요. 의지가 생겨요. 공부를 해요. 처음부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또 3개월이 흘러요. 또 3개월이 흘러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이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히도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쯤 되면 합격선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보세요. 얼만큼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과거고 여러분들의 과거는 대단히 소중한 거니까. 다만 이 설명회를 들었다면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요. NCS 공부는 탄력을 받아서 쭉 가야 합격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이 무산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현재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의 나를 살피세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자, 스펙을 만들어야 될까? 공부를 해야 될까? 지금 전공하고 NCS 직업기초 능력을 해야 될까? 인턴을 해야 될까? 또는 지금 지원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해야 될까? 아니면 난 멘탈을 잡아야 될까? 이 5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요. 그러면 스펙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디까지 스펙을 잡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스펙이 좀 올랐어요. 예전에는 오픽하고 토익하고 번갈아 가면서 보는 곳들도 많았는데 요즘엔 꼭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대부분 토익을 베이스로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사기업하고 갈라집니다. 사기업은 토익보다는 오픽 이쪽을 훨씬 더 많이 쳐줘요. 그런데 공기업은 아직까지도 토익이 더 중심이 됩니다. 토익은 800에서 850. 억지로 토익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익을 베이스로 준비하세요. 사무직은요. 자격증. 예전에는 저는 한 개만 있어도 자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커마라고 한국사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남들한테 좀 안 밀려요. 그럼 앞으로 이런 기조가 계속 갈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갈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더 있어요. 왜냐? 분위기상 엄청난 대규모의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나머지에 대해서 예산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러면 1차 서류가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나 사조사는 선택인데 자 여기서 이 얘기는 드릴 거예요. 사조사는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을 가는 거 아니라면 한국어 하세요. 국민연금이나 금복이나 아니면은 이쪽은 사조사가 아예 점수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어는 범용성이 좋아요. 범용성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조사는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기술직은 기사, 커말, 한국사 정도면 충분해요. 단 기사는 반드시. 그래서 만약에 저는 기사 없는데 기술직은 안 될까요? 안 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기사는 무조건 가지고 있으세요. 기사 없다? 기사 준비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 NCS 공부 한 3달 했는데요. 근데 기사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NCS 공부 스톱하세요. 3달 매몰 비용으로 치면 돼요. 그거. 3달 아까워서 1년 고생하는 것보단 나아요. 전기나 환경이다. 그러면 저는 싼 기사를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왜? 아무래도 전기직의 꽃은 어디예요? 한전이잖아. 한전 저는 안 갈 건데요.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환경직의 꽃은 어디예요? 환경공단이잖아. 그렇잖아요. 여긴 무조건 쳐봐야 되거든. 왜? 전기 쪽 많이 뽑아주고 환경 쪽 많이 뽑아주니까.
그럼 여기는 많이 쳐봐야 되거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뽑았을 때 좋아요. 정기 환경은 쌍기사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냐? 스펙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스펙이 내가 어느 정도 돼 있어. 그리고 토익도 한 1년 반 남았어. 또는 한 1년 정도 남았어. 그러면 시작하셔도 돼요. 그러면 크게 나누세요. 크게 SOC, 에너지발전, 사회보건복지, 산업무역국제인데 이쪽은 저는 선택하지 말라 그래요. 이쪽은 왜 빼라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쪽은 서브로 둬야 돼요. 메인으로 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규모의 채용은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 하반기에 관광공사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올 상반기에 쳤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무역국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SOC, 에너지발전, 사회보건복지 3개, 그 다음에 금융은 좀 특이해요. 전공을 훨씬 더 많이 보니까. 전공에 조금 특화되어 있으신 분들, 전공이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금융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술직과 사무직으로 나눠지는데 기업 타겟팅은 뭘로 하는 게 좋으냐면 내가 어떤 전공 공부를 하느냐로 가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요 사무직인데 전공 공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갈 수 있는 공기업은 있나요?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교고, 건보, 한전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두 번째, 제가 기술직인데 사무직으로 돌리면 안 되나요? 근데 만약에 정말 2년씩 3년씩 직업교육도 듣고 스펙도 만들고 사무직하고 관련돼 있는 그 다음에 내가 경영학을 들은 너무 재밌고 이해도 잘 되고 좋아. 그럼 해도 돼요. 근데 전공 포기하고 나는 기술직인데 뭔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나는 전환해도 되나요? 저는 기사를 딸 자신이 없습니다. 공기업 시작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얼른 빨리 경력 쌓고 경험 쌓고 인턴하고 해서 그냥 사기업 가세요. 진짜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전공에 따라서 가세요.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는 메인이 거의 SOC 에너지 발전일 거예요. 이쪽으로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데 어차피 일반 기사 필기시험 과목이고 문제 유형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복잡한 경우들은 있거든요. 단 모든 기사 과목의 80점에서 90점 정도, 요즘엔 90점 정도까지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직 같은 경우는 단일 전공, 상경, 법정 통합, 사통합으로 나눠지거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단일 전공을 하느냐? 단일 전공 같은 경우는 경영, 경제, 법, 행정 중 택일이거든요. 근데 경영은 회계와 재무가 들어갑니다. 그걸 포기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쪽이에요. SOC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단일 전공은. 공항공사, 관광공사, 가스공사는 에너지지만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이런 쪽으로 해서 좀 SOC 쪽이 많아요. 상경 법정 통합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라든지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이런 쪽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들이 조금 더 많아요. 물론 100% 에너지 쪽만 이렇게 돼 있어요는 아닙니다만은 좀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통합 전공은 저는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공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노무사를 준비해봤다. 이런 분들 그거 아니면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금복이나 국민연금에 비전을 두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저는 상경통합보다는 법정통합을 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왜냐? 법정통합 같은 경우는 법학 하나만 가지고 가면 좀 힘들어요. 판례라든지 조문이라든지 단일 전공으로는 이런 것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웬만큼 본인의 전공 아니면 힘들어요. 그리고 법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들 아니면 힘들다 보니까 아예 법학이나 행정 쪽으로 같이 해서 법정 통합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인턴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 딱 요 말만 해드릴 거예요. 공부한 지 3개월이 지났다면 인턴을 하지 마시라고. 인턴을 한다면 공부하기 전에 하세요. 두 번째, 인턴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생각은 제발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 아는 사람은요, 인턴하면서 공부해서 합격해서 들어갔어요. 그게 특출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래요. 내 친구가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내 친구는 그럴 놈은 아니어야 돼요. 항상. 특출난 놈은 아니어야 돼요. 내 친구라서. 그래서 내 친구가 공부해서 어디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나도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들어갔는데 나도 못 들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친구는 특별할 수도 있어요. 내 친구니까 몰랐을 뿐인 거죠. 그 다음, 인턴을 진짜 하시려고 하면은 꼭 가고 싶은 공공기관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공부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언제 지원할까요? 우리가 언제쯤 지원하느냐면 이걸 단계를 나눠보면 1, 2, 3, 4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저는 요때 정도부터 기본서 한 2, 3회독 하고 그리고 민경채 정도 풀이하기 시작하면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지원해 보시는 그때부터 지원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단 끊어지지 않았을 때 만약에 민경채로 넘어갔다가 한 3개월 쉬었다. 그러다가 그러면 나는 지원하면서 해야지. 안 돼요. 연속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지원하면서 실전 감각 쌓고 하는 건데 이때 뭐가? 멘탈이 무너져요. 왜? 떨어질 테니까. 불안하니까. 현실이. 그래서 멘탈 잡기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합격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 기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스펙 확인.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할 수 있다. 내 스펙으로는. 또는 스펙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공부할 수 있다. 그럼 기업 선정하면 뭐가 나와요? 공부 범위가 나와요. ACS 공부, 그 다음에 전공 공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매월 공부 계획이 나와요. 나는 기본서는 언제까지 봐야지? 그러면 일별 공부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난 오늘 하루 진도 어디까지 나가야지. 이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3개월째 뭐가 생기냐?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멘탈 관리.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 그거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셨으면 좋겠어요.